뉴스에 시작합니다. 사흘 연휴 첫날이지만 쉰다는 설렘보다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죠. 어제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66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에 145명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서울, 경기에 대유행할세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첫 소식 황규락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 식당가.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빽빽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옆 사람과 가까이 붙어 앉아 밥을 먹습니다. 매장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옆 사람과의 거리를 신경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경각심이 무뎌지고 거리두기 참여 강도가 낮아지면서 코로나19는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166명, 어제 103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며 5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11명을 제외한 155명이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 발생 확진자입니다. 서울 72명과 경기 67명 등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현재 양상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조짐으로 보이며 지금 이 확산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급격한 감염 확산으로 인한 환자의 증가와 전국적 전파가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도권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는 내일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방역 당국은 향후 2주간 서울과 경기 주민이 다른 시와 도로 이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살펴보며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말복이고 하니 몸에 좋은 음식으로 원기 충전하자 좋은 취지로 벌인 마을잔치가 그만 코로나19 집단 감염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29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이 마을회관 근처에 줄을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마을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겁니다. 지난 9일 마을 주민 50여 명은 이곳에 모여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이 중 29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복을 앞두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대접하는 복다림 행사를 가진 게 화근이 됐습니다. 행사 참가자 중에는 서울 광진구 확진자 A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중엔 서울에서 손자를 돌보고 주말에는 이 마을에서 지내는 80대 남성으로 복다림 행사 나흘 뒤인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확진된 손자에게서 감염된 겁니다. 손주 보는데 코로나 생각하고 보는 분이 있겠어요. 마을에 적극적인 분이 있고 매주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자리에서 이렇게 큰 누가 발생이 된대. 옆마을에서도 A씨와 만난 지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양평군 내 확진자는 지금까지 31명입니다. 지금 5군데인지 그렇거든요. 총 31명이고요. 이동 중이에요. A씨는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접촉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진짜 위기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뚝 위에 선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강하게 시행됩니다. 2단계 거리 두기 그 핵심은 불효불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자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준은 바로 인원수입니다. 그동안은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 두기 하면서 시험이나 동창회, 예식 같은 행사는 치러왔죠. 내일부터는 참석 인원 실내 50인 이상, 또 야외 100명을 넘으면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실내 행사는 아예 금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가는 것도 좀 더 까다로워지죠. 일부 유흥업소 시설에서는 방역 의무가 강화됩니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은 입장 인원을 줄이고요. 업소 간, 테이블 간 이동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노래방, 물류센터나 뷔페 식당 등 기존에도 위험이 높았던 시설들은 기존 수칙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요. PC방 같은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이용하기 전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또 2m 거리 두기를 꼭 해야 하죠. 특히 이번에는 영화관이나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또 목욕탕 등에도 방역수칙 의무가 새로 생겼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만 허용하고 기존처럼 소모임 등은 금지합니다. 또 관중 없이 시작했다가 최근 정원 30%까지 관객을 받았던 프로야구는요, 다시 관중 없는 경기로 돌아갔고요. 수도권 학교는 온라인 수업 등으로 등교 인원수의 3분의 1까지 줄여야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가 번질나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지만 통하지 않았죠. 비 내리는 와중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졌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광화문 사거리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쓰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 나라가 네 거냐! 문재인 물러나라! 당초 허가된 집회 참가 인원은 100명. 경찰이 집회 참가를 제한하자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경찰관이 계시면 여러분을 전달드립니다. 공무집회 방해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 10건 중 2건을 받아들여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집회가 허용된 이곳 동안면세점 앞으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리면서 보시다시피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고된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참가자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눈에 띕니다.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교회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도로까지 내려와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보신각 앞에서는 역시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 민노총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긴 참가자들을 고발 조치하고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